오늘은 저희 힐링하우스 거실에서 제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제 친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고노자예요. 고양이 고씨의 이름은 노자. 노자의 무의자연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죠. 항상 이 애를 보고 있으면 어떤 잔잔한 행복감 같은 게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행복감을 느끼시라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7가지. 디펙 초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인도 뉴델리 출생이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의학 박사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명상가이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독자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책꽂이에서 디펙 초프라의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 7권 정도 있더라고요. 한두 권은 못 찾았는데 제가 디펙 초프라의 광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미국에 가서 디펙 초프라가 운영하는 초프라 행복센터에 한번 가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명상단체에서 이 초프라 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갔죠. 가서 사인도 받고 악수도 했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책은 무려 25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때는 제 인생의 어떤 전환기적 시점이었어요.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현실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어떤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을 줬던 마치 기독교인들의 성경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항상 머리맡에 두고 매일매일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책 소개를 종종 할 텐데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크게 감명을 받았고 저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내용은 디펙 초프라가 얘기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이란 자신의 어떤 내면의 신성이 활짝 꽃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성의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창조하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또 디펙 초프라는 그 마지막 다르마의 법칙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과 시간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성공한 것이다.
당신의 다르마를 찾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르마란 어떤 삶의 목적, 소명 이런 뜻이죠. 이 부분이 저한테 상당히 깊은 울림을 줬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제 삶은 어떤 당위적인 삶,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 책을 만나고 난 뒤로 정말 내가 돈과 시간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추구해온 결과가 저는 지금의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 속에서 정원을 가꾸고 사람들과 함께 명상하는 것. 소박하지만 저만의 다르마를 찾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마음의 법칙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 7가지 법칙은 각각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다 이 법칙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법칙을 깊게 이해한다면 나머지 법칙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칙, 제1법칙이죠. 순수 잠재력의 법칙. 초프라 박사는 이 순수 잠재력의 장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창조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의 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에너지 장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에너지 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명상, 비판단, 침묵, 자연과 함께하기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면의 고요함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법칙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법칙들은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면의 고요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책에 이런 귀절이 있어요. 당신이 의식 속에서 고요함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출렁이는 대양과 같다면 설령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 안에 던져 넣는다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출렁거리면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도와 욕망을 넣는다 해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법칙은 업의 법칙.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해요. 디펙 초프라는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 안에 살고 있다. 카르마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좋은 업을 쌓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고 나쁜 업을 쌓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굉장히 냉정한 그런 우주의 법칙이죠.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은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어떤 게 좋은 선택이고
어떤 게 나쁜 선택일까? 이걸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딥백 초프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에는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돕는 흥미있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느낌과 관련된다. 하나는 편안한 느낌이요. 다른 하나는 불편한 느낌이다.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에게 물어보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딥백 초프라는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라. 그때 당시로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미미하지만 몸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나 보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명상 공부를 하면서도 몸의 중요성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 몸은 우리의 무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무의식의 메시지는 몸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우주의 메시지를 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업의 법칙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업의 법칙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업을 초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업의 법칙이 아주 칼같이 냉엄한 그런 법칙이긴 하지만 우리는 초월할 수 있다. 그 초월의 방법이 아까 얘기한 순수 잠재력의 장에 자주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빨래와 같다. 빨래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업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이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또 얘기하고 싶은 법칙은 최소 노력의 법칙이에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우주의 지성은, 자연의 지성은 힘들이지 않고 최소의 노력으로 돌아간다. 꽃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꽃이 피어나고, 나무는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쑥쑥 자라고, 새는 날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유롭게 날고, 이렇게 자연의 본성은 쉽게 최소의 노력으로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본성에 맞는 그런 일을 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고도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될 때 힘들이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이 딥백 초프라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생명을 살리는 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우주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생명이 진화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우주의 지성과 어떤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화를 이룰 때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법칙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힘이 들고 뭔가 현실에 저항이 느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나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일이 매끄럽지 않고 수월하지 않고 힘들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 법칙 3가지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대충 들어도 다 어떤 법칙들이 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하기란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이렇게 디펙 초프라의 사상을, 그 철학을 요약해낸 요약집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연습 교본 같은 실용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보지 않았다면 한번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요즘은 이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풍요를 부르는 마음의 법칙 7가지로 책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